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서 만든 코너, 글 읽어주는 남자,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글 읽어주는 남자에서는 매번 김지훈 작가님의 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었는데요. 오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주는 글을 들으셔도 되고 다른 작가님 글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방송에서 듣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글을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신청 방법은 매니저가 알려줄 겁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 무책임하죠. 후원으로 신청을 하는데요. 제가 기억이 어렴풋하지만 아마도 2만원일 거예요. 아마도 2만원 후원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방송에서 읽어드리고, 또 녹음 제가 따로 해서 원본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럼 글 읽어주는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 읽어주는 남자,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당신의 마음을 안아줄게요. 김지훈 씨가 쓴 책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음악으로 글을 읽어볼까요? 음악 세팅 한번 해보죠. 보자. 이걸로 할까? 왜 안 나오네? 그릭남 때는 책 넘어가는 소리가 좋기 때문에 감도를 조금 높여서 진행을 하죠.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 주제는 주제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읽어드릴 글은 좀 빠샤빠샤 힘내 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BGM을 이런 거 튼 거 보면 알겠죠?
여러분 힘나게 여러분 힘나게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책갈피를 너무 많이 해놨네. 보자.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김재훈씨, 당신의 마음을 안아줄게요. 34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 읽어주는 동안은 후원 알림 잠시 꺼둘게요. 고민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민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그 생각을 이 작가님이 거의 똑같이 표현을 해주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해 셀 수 없이 많은 시간들을 고민하지만 하루에도 온통 그 생각,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그 생각, 그렇게 최선을 다해 고민하지만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 여행을 잠시 다녀올 수 있다면, 그렇게 내 선택의 결과를 한번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조금 편했을까요? 하지만 알 수가 없어서, 이 선택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를 알 수가 없어서 끝없이 고민해요. 이 선택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하고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이 선택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가족, 친구들, 선생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해요. 그들이 내게 해주는 말은 대체로 같지만 선뜻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선택에도 분명 좋은 점이 많으니까요. 맞아요. 당신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결정은 당신이 해야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지만 그렇다고 그 조언을 듣고 살아갈 당신도 아니잖아요. 결국 고집을 부리며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서, 그럼에도 곧바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고민하기보다 오늘을 살아가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당신의 지금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선택지들은 결국 지금으로선 결론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고민한다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당신은 벌써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요. 당신에게 선택할 수 있는 고든 마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끝없는 고민이 아니라 당신이 최선이 변하는 오늘의 나아감과 성장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 펼쳐지지 않는 내일을 억지로 펼쳐보며 걱정하기보다는 펼쳐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해요. 돌이켜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바라보고 느끼고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 그 사이에 변화가 없다면 오늘 했던 고민을 내일에도 똑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요. 어제의 최선이 오늘의 최선에 더해지고, 오늘의 최선이 내일의 최선에 더해질 때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선택이 점차 또렷해질 거예요.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끝없는 고민의 쳇바퀴가 아니라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성장함 밖에 없는 거니까요.
아직 나라는 사람의 그릇이 이 고민을 담기에는 부족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이 고민을 담아도 내 그릇이 넘치지 않을 수 있게 성장할 필요가 있을 뿐이에요. 마음의 그릇에 지금의 고민을 오롯이 담고도 여유로운 내가 될 때 고민은 더 이상 고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루의 일상이 되어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숨을 쉴지 숨을 쉬지 않을지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당신의 오늘을 바라봐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한번 바라봐봐요. 이전에는 고민할 수조차 없었던 일을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1년 전에는 고민하고 싶어도 닿을 수 없던 선택의 순간에 하루하루 최선을 더해 닿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의 고민은 이제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고민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고민 앞에서 아파하기보다 꿋꿋할 수 있길 바라요. 고민하는 지금은 지난날의 최선이 모여 닿은 발자취니까. 고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뭐 따로 저는 글로 기록을 안 하니까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나의 생각을 적어놓은 것 같은 이분의 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썼나 싶기도 해요. 고민 하시는 거 너무 머리 썩히지 마시고, 고민한다고 해서 너무 본인을 깎아내리지 마시고,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니까 본인을 좀 더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갈 때 제3자의 입장으로 본인을 본다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신이었으면 얘한테 좀 더 잘해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특할 거예요. 자, 고민에 대한 그런 빠샤빠샤하는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자, 배터리를 보아하니 누군가 신청을 하셨군요. 내용은 보냈어요. 받았습니다. 네, 윤지 회장님께서 글 하나 신청하셨군요. 음악은 내가 봤을 때 안 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히 글이 길어가지고 음악이 또 바뀌면 분위기가 마치 전환되는 것 같잖아. 실제로 글은 전환이 안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게 보내주신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두근두근거리는 글일까요? 아까 내 목소리 묻혔어요. 음악을 더 줄였어야 되네. 아까
자, 신청해주신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글 읽을 때 다운님 너무 지적이고 섹시하지 않나요?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독백이었거든요. 자, 읽어드릴게요. 김지훈 작가님의 당신의 마음을 안아줄게요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잘하고 있는 걸까? 무수히도 많은 밤, 잠에 들지 못한 채 대답 없는 하늘에 대고 그 별의 수만큼이나 물어보았던 시간들과 달이 어둠 밖으로 떠나갈 때까지 그 곁을 지키며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던 순간들, 그 모든 지난 날을 살아가며 후회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내 선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때 나는 그 답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최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아파도 무너지지 말 것, 다시 한번 일어설 것. 나라서 못한 게 아니라 나라서 여기까지라도 해낸 것. 해나갈 미래가 두렵다면 해내온 과거를 돌아볼 것. 잘못한 내가 되는 것과 잘 해낸 내가 되는 것은 내 마음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임을. 삶이라는 시험지에 점수를 매기는 채점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까. 와, 그쵸. 참, 제가 진짜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내 생각을 여기 다 적어 놓으신 것 같지? 아니면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한가? 내 생각이 그냥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분 저랑 나이가 다르거든요. 제가 굉장히 젊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연륜을 따라가진 못하지만 나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서 그런가? 이럴 때 보면은 약간 자기 자랑인데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좋게 말하면 성숙한 거고 경험이 많은 거지만, 뭐 나쁘게 말하면은 뭐 때가 묻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뭐 근데 사실 참 그렇죠. 사람 인생이라는 게 정답은 없는 거고, 자신의 인생의 시험지에 점수를 매기는 건 자기 자신이니까. 저는 이 글하고 별개로 또 이런 말이 생각나서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데, 참 행복이라는 건 남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 만약에 저 사람이 느끼는 행복, 내가 느끼는 행복, 저 사람이 더 클까, 내가 더 클까, 비교 불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행복이라는 거는 항상 자신이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하느냐에 또 다르기 때문에, 참 이런 생각하면 저는 딜레마가 와요. 저 같은 사람 또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해주자면 자신의 기준을 좀 낮추고 만족하면서 살면 행복하잖아요. 기준이 낮춰졌으니, 만족의 기준이 낮아졌으니 이 정도 기준에도 만족을 하니까 행복은 할 거야. 근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기준을 낮춘 거에 대한 또 불만이 생겨요. 그럼 또 기준을 높이고, 그럼 행복이 줄어들고, 다시 기준을 낮추고 행복해지고, 또 기준 높이고, 이게 되게 반복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뭔가를 하나 봐요. 나는 팔자가 편하게 발 뻗고 누워서 자는 팔자는 아닌가 봐요. 상팔자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맺음 짓죠. 이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실 테니까 이야기 끝맺음을 이렇게 줘야겠네. 자, 오늘 김지훈 작가님의 글과 함께하는 글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좀 뿜뿜한, 여러분들의 어떤 기운을 뿜뿜할 수 있는 그런 글이었다면,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글을 읽어드릴게요. 채팅창에 안녕님께서 저기요, 저는 여운 전 다운인데요. 다운도 아니고 타 크리에이터분 언급하시면 안 돼요. 네, 안녕님. 네, 혹시나 그 방 가서도 제 언급하지 마시고, 언급할 거면 다운님이 친해지고 싶대요 뭐 이렇게 언급하세요. 네, 저는 뭐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언급하지 마시고, 네, 채팅은 삭제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채팅창을 리프레시, 새로 고침이죠. 리프레시를 시켜야겠네. 자, 어딨냐? 됐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조금 이런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은 뭐 그런 글을 하나 읽어줄게요. 자, 김지훈 작가님의 당신의 마음을 나눠줄게요. 75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나는 늘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내 마음을 기꺼이 헌신해왔는데 왜 그들은 그런 나에게 무심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나처럼 상대방도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양보해줬으면 그렇게 서로 고마운 마음으로 따뜻이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만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 전전긍긍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자니 그런 삶이 너무 차가워서, 그렇게 나까지 차가운 사람이 되기가 싫어서, 그래서 차라리 혼자가 되고자 해요. 어차피 이기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며 홀로 상처받느니 따뜻한 맘 짓밟히며 아파하느니 혼자 지내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함께 친절했던 사람들이 왜 점차 나에게 함부로가 되어가는지, 그렇게 나의 성의와 배려를 당연시 여기고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까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속상해요.
속상하다 못해 마음이 뭉들어져 골마 터지는 것만 같아요. 이제는 정말 그만할래요. 그런 당신께 상대방과 함께하는 것을 그만두지 말고 당신의 배려를 그만두라고 말할래요. 당신의 배려는 온전한 배려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눈치에서, 나에게 실망한 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기에 타인에게 결코 존중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마음을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지 말아요. 이제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바람들을 상대방을 위해 포기하지 말아요. 당신의 가치를 당신 스스로 지켜내요.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 그 소중한 바람들을 타인을 위해 저버리지 말아요. 타인의 기쁨을 위하여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기 전에 당신 스스로의 기쁨과 바람을 먼저 들어줘요. 포기하기에, 저버리기에 한 번뿐인 당신의 삶은 너무나 소중한 거니까 당신 스스로의 바람과 당신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당신이 되어야지만,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당신이 되어야지만 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당신의 헌신이 당연시되는 일도, 함부로 무시를 받는 일도 없을 테니까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제가 참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참,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살았었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그런 거를 더 보고 싶어 하고, 나의 행복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웃는 거를 나의 행복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적이 있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게 나빴다는 건 아니지만 아쉬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쉬웠다. 사실 여기 이 글에는 안 써져 있지만 제 생각인데, 내가 이 기쁨이라는 수치를 나타낼 수 있다면,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느끼는 기쁨의 수치랑 상대방이 느끼는 기쁨의 수치를 합쳐서 그 합이 더 크다면, 내가 양보를 해줬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기쁨과 내가 양보를 하고 나서 남은 그 기쁨, 그거를 합친 수치가 내가 양보 안 하고 나 행복하게 살았을 때의 기쁨으로 나타낸 수치를 비교를 하면,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앞에 게 토탈이 더 높다면, 합리적이라고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라고는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사실 그 수치로 비교를 해도 그게 아마 더 높지 않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양보를 해서 이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줘도 사실 그 사람이 기쁨을 그렇게까지 내가 양보한 만큼, 내가 포기한 기쁨의 수치만큼 그 사람 기쁨이 커지지 않을 거예요. 대다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쁨을 양보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커요. 내 거를 떼어서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사실 누군가한테 받는 거에 대한 기쁨의 플러스 알파보다 내 걸 떼어서 누군가한테 줄 때는 마이너스 수치가 정말 커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누군가 주는 것은 되게 작게 느껴지는 반면에 내가 누군가한테 떼어주는 거 정말 크게 느껴져요. 기쁨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뭐 물론 제 생각이지만 우린 사람이니까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참, 글 읽어주는 남자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다작가 계정 업로드 하고 싶은데 자꾸 딥한 그런 감성만 생각나서 아쉽네요. 조금 가벼운 게 생각이 나면 막 많이 쓸 텐데.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올린다고 한 것도 못 올렸네. 메모는 해줬는데 매니저가 잊어버릴 뻔했어요. 우리 힐링 방송이니까 본격적 100% 힐링 글 해볼까요? 과연 김지훈 작가님은 어떤 힐링을 가져다 주셨을지, 내 마음과 비슷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나서 토크 좀 하고, 뭐 신청 오는 거 봐서 안 오면은 뭐 뒤풀이하고 뭐 그래야겠는데, 시간 보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430페이지. 당신의 마음을 안아줄게요. 430페이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제목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당신께. 혹시나 힘들어 하시는 분 들으세요. 작가님이 어떻게 위로를 적어 놓으셨을까? 지금이 너무 힘들어 아파하고 있는 당신에게 힘내라는 말 안 해요. 힘을 낼 수 있었더라면 힘을 냈을 당신이니까. 누구보다 힘을 내고 싶은 게, 아프지 않고 싶은 게 당신 자신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힘을 낼 수가 없어 폴싹 주저앉은 채 아파하며 울고 있는 당신이니까. 그런 당신에게 힘내라는 말만큼 기운 빠지는 차가운 말도 없을 테니까. 그러니 힘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줄래요?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해줄래요?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힘든 지금이어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많이 힘들죠? 그런 당신의 아픔 바라봐주고 알아줄게요. 그렇게 안아줄게요. 그리고 함께 있어줄게요. 당신의 곁에 오래도록 머물며 따뜻이 쓰다듬어 줄게요. 당신이 지금에 필요한 건 함께 힘든 자의 공감이었던 거니까. 당신의 아픔을 외면하기보다, 지나치기보다, 함부로 위로의 말을 건네기보다 당신의 곁에 머물며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당신과 함께 아파해줄 그런 곁이었던 거니까. 그러니 함께 머물러 줄게요. 당신이 밤낮으로 고민하고
아파해온 지금을 3초 만에 판단하고 이건 이렇다. 조언하지 않을게요. 그 어떤 말로도 당신이 지니고 있는 지금이라는 무게에 닿지 않을. 그럴 것을 알기에 그저 함께 머물러주고 들어주고 곁에서 따뜻함 가득 안아줄게요. 그저 걱정 가득, 사랑 가득 당신을 바라봐 줄게요. 그러니 혼자라는 생각을 더하지는 말아요. 그렇게 더 무거워지지는 말아요. 그 아픔 나에게 나누어요. 그렇게 덜어내고 함께 지나가요.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의 진심과 겪어온 아픔의 무게와 당신을 향한 사랑과 우리 추억의 찬란함을 다해 당신의 지금에 쏟을게요. 그 절절함으로 당신의 곁에 머물게요. 절대 가벼워지지 않을게요. 기댈 곳 하나 없는 당신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세상에 당신의 마음을 나누고 의지하고 털어내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네가 있어서 혼자는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곁이 한 사람은 있어야 하는 거니까. 내가 당신의 그런 곁이 되어줄게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동안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내 어깨에 기대요. 내 품에 안겨요. 모든 것을 털어놓은 채 잠시 쉬었다 가요. 당신이 쉬는 동안 나는 내 마음의 잡념과 세상의 모든 소리와 시선들을 접어둔 채 오직 당신에게 향할게요. 당신에게만 내 마음과 시선을 둘게요. 정말로 괜찮은 당신이 될 수 있게. 힘내요 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라고 쓰셨네요. 참 누군가를 위로하고 달래준다는 게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힘든 걸 들어주고 알아주는 것. 사실 알아주는 게 본인이 아닌 이상 완벽하게 알 수 없고 아는 척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본인만큼 어떻게 잘 알겠어요? 어떻게 100% 공감하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는 척이라도 해주는 거, 그게 나는 달래줌, 위로, 그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데 누군가 힘들면 참 주변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내가 힘들어 보니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사실 이 책에도 나왔듯이 힘내라는 말은 일단 아니고 그건 진짜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힘들 때
사실 근데 저는 힘들 때 제일 도움되는 거는 그 말이에요. 괜찮아. 옆에 있어 줄게. 그래도 옆에 있어 줄게. 네 옆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또는 있을 거야. 전 그런 말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내 편이 있다는 게 그게 되게 좋더라고 나는. 나의 곁. 여기서도 표현을 했죠. 곁. 나의 곁이 있다는 게 난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 근데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정말 힘들 때는 내 힘이 어디까지 빠지나 그 끝은 어디인가라는 거를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가져봤었거든요. 아, 힘들다. 힘들지만 아직도 힘이 남아있진 않을까. 억지로 쥐어 짜내면 힘이 남아있진 않을까? 좀 위험하긴 해요. 사실 이 방법이. 제가 뛸 때 그랬거든요. 24km를 뛰면서 끝부분엔 거의 걸었지만 숨이 막 차오르는데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달라져 보자. 네가 숨이 차면 얼마나 차겠냐? 더 뛰어라.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이열치열 같은 느낌의 대처법이죠. 힘들 때. 뭐 저처럼 의외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시도해보면 좋은 방법이긴 해요. 시도해본다면. 아, 글 읽어주는 남자 할 때 감성이 너무 젖어들어서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옛날까진 아니지. 제가 주인님 걸어봤어요. 옛날 이야기는 아니고 뭐 최근이라면 최근이고 옛날이라면 옛날인데 한때는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내가 도대체 이 지구상에, 아니 작게는 이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어떤 쓰임새로 쓰이려고 이런 식으로 내가 태어났지? 나라는 놈이 쓰임새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의 밑바닥이 되어주기 위해 태어난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깊게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 했던 때가 있었죠. 어렸을 때. 왠지 나는 이미 이 삶의 주인공 역할은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저는 그 생각을 좀 바꿨죠. 어떻게 바꿨냐면, 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만 명 사는 이 세상에서 주인공인 사람이 많이 있을까? 굳이 왜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슬퍼할 이유는 없지 않나. 오히려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슬퍼하는 게 더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바꿨거든요. 삶에는 꼭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사실 굉장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생의 축소판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어떤 드라마를 봐도 주연만 제 역할을 잘한다고 해서 잘 굴러가는 드라마는 절대 없어요. 내가 어떤 삶에 있어서 조연이라고 해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 이쯤 때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뭐 제 말이 100% 맞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오고 중2병이 오는 가장 큰 원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아기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까지 본인이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알게 되죠. 뭐 빠르게는 초등학교 후반 때. 그걸 알게 되면서 거기서 오는 좌절감에 어둡게 빠지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내가 이 삶에서, 이 인생에서 별거 아닌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며 좌절감에 빠지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전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엔 정말 다이아몬드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가치 있죠. 높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쓰이는 그 수많은 원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더 절실하게 쓸 것 같아요? 그건 아닐걸요? 값싼 구리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이아에 비해 값싼 은, 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특별한 어떤 삶을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런 걸 굳이 자신이 느낄 필요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진해가지고 굳이 왜 느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존재만으로 어딘가에서 분명히 원할 거예요. 그만큼 다 소중하니까요. 다이아몬드 유리 자를 때나 쓰죠. 아, 그래요? 아, 난 다이아몬드 쓸데없어가지고 아, 전 다이아몬드 코 팔 때 아니면은 또 언제 쓰지? 바닥에 쓰레기 주울 때 그럴 때 전 다이아몬드 집게 이런 거 쓰거든요. 굉장히 다이아몬드 쓸데없어요. 굉장히 쓰임새가 너무 안 좋아요. 또 아니면은 사포질 할 때 그럴 때나 저 다이아몬드로 긁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면 쓸데없어요. 다이아몬드 그거 있어봐야 뭐합니까? 있어봐야 도둑질이나 당하고 집에 강도 들어요. 집에 강도 들어. 다이아몬드 많아요. 근데 되게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 하나 하자면, 사실 다이아몬드랑 여러분들이 쓰시는 연필심 근본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단지 그 아이는 다이아가 되었을 뿐이고, 이 아이는 연필심이 되었을 뿐이죠. 둘 다 똑같은 아이입니다. 53분이네요. 53분.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반지는 저는 좀 특별하게 할 거예요. 특별하게. 자, 오늘 글 읽어주는 남자. 여러분 읽어주면서 나도 마음이 따뜻해서 되게 좋았네요. 더 이상 신청이 없는 것 같으니 혹시나 있을 신청을